자, 그럼 178페이지 원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에 보면 제조원가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초코파이를 만든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솥단지에다가 재료를 뭘 넣어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 요소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야 될 게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조원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제조원가다라고 하죠. 제조원가가 투입이 되는데 먼저 재료, 직접 재료비,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투입이 되겠죠. 제조원가가 투입이 되면은 이렇게 솥단지에 막 반죽 상태로 있는 게 있어요. 요 미완성품,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제공품이더라고요. 제조원가를 투입시키는데 제조원가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투입시키고, 그럼 미완성 상태, 이렇게 반죽 상태로 있는 거를 제공품이더라고요. 얘가 완성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제품이 돼요. 반죽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겠고, 얘가 팔리면 뭐가 되냐면요, 매출 원가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구할 거냐면요, 이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걸 볼 건데, 만약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300, 노무비가 500, 제조간접비가 500, 그럼 1,300원어치의 원가가 투입된 거죠. 그럼 이 솥단지 내에 미완성품으로 총 얼마원치가 있는 거예요? 1,300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금액이 300원어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미완성품이. 그럼 나머지는 뭘로 빠졌겠어요? 완제품으로 빠졌겠죠. 1,000원어치가 완제품으로 나왔고 아직까지 300원어치가 미완성품으로 있는 상태이고, 이 제품이 팔리면 뭐가 되겠어요? 뭐 제품이 남아있는 제품이 200원이었다. 그럼 나머지 800원은 팔렸죠. 팔린 거는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이런 원가의 흐름, 요거를 볼 건데, 자, 요건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겠죠. 회계 1급 공부할 때. 그 회계 1급에서 한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교재 182페이지 볼게요. 182페이지에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보겠습니다. 자, 1번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주 준서의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T 계정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T 계정이 제공품 T 계정이 중요해요. 자, 제공품 T 계정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럼 제공품은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품이죠. 그러면 자산이 일단은 반죽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인데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러면 일단 기초에 넘어온 미완성품이 있을 거예요. 기초 제공품. 그러니까 작년에 반죽 상태로 넘어온 게 올해의 기초 제공품이 되겠죠. 자, 그다음 단기 투입하는 원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다라고 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세 가지 뭐가 투입이 되냐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이죠.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자, 이렇게 단기 총제조원가 세 가지가 투입이 돼요. 자, 그럼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에 투입된 원가 요소 해가지고 제공품이 막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기말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제공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말 제공품이더라고요. 기말 제공품을 뺀 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기말 제공품이 300원 남았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제품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기의 제품으로 제조된 원가다라고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제공품 T 계정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기초 제공품 있죠. 작년에 미완성품으로 넘어온 거, 단기에 투입되는 원가에서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해서 차변의 반죽이 막 이렇게 커졌어요. 자, 근데 기말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제공품이 있겠죠. 그 금액을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제품이 된 거죠. 단기에 완제품으로 완성된 원가,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라고 해요. 자, 제공품 T 계정을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 재료비가 있죠.
이 재료비는 원재료 T 계정에서 나온 거예요. 원재료 T 계정. 자, 기초 원재료가 있어요. 자, 그럼 단계 원재료 구매한 게 있겠죠? 매입한 게 있겠고.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계에 투입되는 원재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원재료도 자산이잖아요. 그럼 그 예를 볼게요. 1번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은 200원이래요. 기초 200원. 그 다음에 단계에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1,800원이래요. 그럼 현재 원재료 창고에는 얼마나치가 있어요? 총 2,000원어치의 원재료가 있겠죠.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원재료가 얼마가 남아있더래요? 300원이 남아있었다잖아요. 그럼 원재료가 총 2,00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차변에 기말 가서 봤더니 300원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만큼이 투입된 거예요? 1,700원만큼이 원재료 투입이 된 거겠죠? 그럼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돼요? 1,700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보세요. 단기 중 노무비를 1,200원 지급하였으며 단기 말 현재 미지급된 노무비는 800원이 있다. 노무비는 모두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직접 노무비이다. 그럼 단기에 발생한 노무비는 미지급된 것도 단기 노무비죠. 단기 발생 노무비단 말이에요. 지급된 거하고 미지급된 거 합쳐가지고 단기 발생된 노무비는 얼마냐면요. 2,000원이에요. 2,000원. 직접 노무비는 2,000원.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3번의 단기 중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아. 일반 건물 수선비 800원, 공장 보험료 200 해서 제조간접비는 1,000원이겠죠.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가 나와요? 4,700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제공품 T 계정을 봤더니 단기에 총 들어간 제조원가가 4,700원어치였던 거예요. 자, 그럼 4번의 단기 기초 제공품 원가가 500원이죠. 그럼 기초 제공품 500. 단기에 투입된 원가 4,700 해서 현재 차변 쪽의 제공품 반죽 상태로 있는 거 반죽에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나치라는 거예요? 5,200원이라는 거잖아요. 기초 제공품 500원, 단기 총 제조 원가 4,700원에서 5,200원어치가 차변에 있어요.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제공품이 얼마가 남아 있더래요? 600원이 남아 있었다잖아요. 그럼 5,200원 중에서 600원을 뺀 나머지는 뭐가 된 거예요? 제품으로 완성이 된 거죠? 이게 얼마가 돼요? 4,600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은 얼마가 나온 거예요? 4,600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T 계정이 제품 T 계정을 아셔야 되는데 제품 자, 이건 완성품이죠? 그럼 제품 창고를 봤더니 기초에 안 팔린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 제품. 자, 단기에 완성된 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넘어왔겠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 창고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완성된 거는. 그 문제에서 기초 제품이 얼마래요? 5번에 단기 기초 제품 재고액은 250.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게 얼마가 넘어와요? 4,600원이 넘어오잖아요. 4,600원. 그럼 현재 창고, 제품 창고에는 기초 제품 250, 단기 완성된 거 4,600 해가지고 4,850원어치의 제품이 있어요.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제품이 얼마가 남아있더래요? 판매 가능한 제품이 4,850원어치가 있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제품이 300원이래요. 그럼 얼마나치가 팔린 거예요? 250에서 4,600 더하면 4,85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300원 남았으니까 팔린 거는 매출 원가가 되죠. 제품이 팔리면 매출 원가. 차변에 있는 제품이 이렇게 팔리면은 얘를 떨면서 뭘로 처리해야 돼요? 매출 원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팔렸으니까. 그럼 얼마나치가 팔린 거예요? 4,55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가 흐름, 이 T 계정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제 붕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그렇게 안 중요한데 제조원가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자, 원재료 산 게 있죠. 차변의 원재료 1800 뭐 이렇게 샀겠죠. 그 다음에 뭐 노무비 인건비 들어갔겠죠. 뭐 임금 뭐 2,000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차변의 제조간접비 1,000원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원재료 1,800, 임금 2,000, 제조간접비 1,000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제공품에 투입하겠죠. 투입하면은 원재료가 어떻게 돼요? 빠지면서 제공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임금도 빠뜨리면서 제공품, 제조간접비도 대변에 빠지면서 제공품 이렇게 들어가요. 이 원가 요소들, 이 차변의 제조간접비는 뭐 제조간접비가 아까 뭐 어떤 계정 과목이었어요? 수선비하고 공정보험료이죠. 차변에 있는 수선비나 보험료를 대변에 빼면서 뭘로 처리한 거예요? 제조간접비로 처리한 거겠죠. 어쨌거나 차변 쪽에는 제조원가들이 이렇게 다 집계가 돼요. 원재료, 임금, 제조간접비. 그럼 원재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원재료를 바로 제공품으로 보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원재료를 직접 재료비로 썼죠.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빼면서 요거를 차변의 제공품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뭐 붕괴의 결론은 똑같은데 원재료 빼면서 직접 재료비 빼면서 제공품 이렇게 붕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원재료를 대변에 빼면서 뭘로 대체하면 돼요? 제공품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좀 바로 할게요. 재료비 계정 안 쓰고. 그러면은 투입했을 때 얼마를 투입시켰어요? 1,700원이죠. 그럼 차변에 있는 원재료 중에서 1,700을 대변에 빼면서 요걸 어디로 넣으면 돼요? 제공품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제공품에 1,700원이 쌓였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2,000원이죠. 2,000원 빼면서 얘도 제공품. 그 다음에 대변에 제조간접비 빼야 되겠죠. 제조간접비 얼마가 빠져요? 1,000원이 빠지면서 얘도 제공품 1,000원. 그래서 차변에 제공품이 총 얼마가 잡혔어요? 4,700원이 잡혀있는 상태이죠. 1,700, 2,000, 1,000원 해가지고 4,700. 자, 그럼 차변에 제공품이 이만큼 있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제공품이 600원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제공품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제품이 됐겠죠. 그래서 제품 대체 차변에 있는 제공품을 대변에 빼면서 얼마 빼면 돼요? 4,600원 빼면서 얘를 다 뭘로 대체하면 돼요? 제품으로 대체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제공품 상태로 있었던 것 중에서 4,600원어치가 제품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판리죠.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원가 붕괴. 차변에 있는 제품을 대변에 빼면서 4,550원을 빼면서 그러니까 팔리면 뭐가 돼요? 매출 원가 4,550원. 이런 식으로 붕괴하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184페이지 보세요. 그 184페이지 하단에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있죠?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품 제조원가,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명세서가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T 계정을 뜯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차변부터 써 내려가면 되는데 차변에 나오는 게 직접 재료비가 있죠. 근데 이 직접 재료비가 지금 1,700원인데 여기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요. 자, 기초 원재료가 200, 단기 원재료 매입한 금액이 1,800,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300 빼서 직접 재료비가 1,700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직접 농업비가 2,000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1,000원 해서 요거 3개 합한 금액, 요거 3개 합한 금액이 뭐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죠. 단기 총 제조원가가 4,700이 나왔죠. 자, 그 다음 기초 제공품이 얼마예요? 500. 자, 요까지가 이제 차변이에요. 자, 차변을 다 여기다 썼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600이죠. 그럼 기말 제공품 600을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가 나와요? 4,000
600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공품 T 계정을 뜯어놓은 게 제조원가 명세서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4,600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렇게 반영이 돼요. 이 제품 T 계정을 뜯어놓은 게 손익계산서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 원가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요. 여기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은 매출 원가가 돼요. 그럼 기초 제품 재고액이 250,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4,600, 기말 제품 재고액이 300 하면은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4,55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제공품 T 계정을 뜯어놓은 게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 T 계정을 뜯어놓은 게 손익계산서이고, 중요한 게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184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183페이지 보면은 아래 자료를 근거로 주 준서의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문제를 변형시켜 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83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은 100이며 단기 중 원재료 매입액은 500원이다. 기말 원재료는 200원이다라고 돼 있죠. 기초는 100, 단기 원재료 매입은 500, 기말은 200. 그럼 단기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400이 투입이 됐겠죠? 자, 근데 차변에 원재료가 있었는데 그 원재료가 대변에 빠지면서 개념이 이런 건데, 현재 차변에 원재료 금액이 600원어치가 있겠죠? 기초 100 단기 원재료 매입한 거 해가지고, 자, 얘를 대변에 빼요. 투입을 시키는데 투입을 하기 전에 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요 중에서 사용액이 400이네. 자, 400을 사용했는데 이 중에서 100원은 간접 재료비였대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가 300이고, 그다음 100원이 간접 재료비가 돼요. 그럼 직접 재료비는 바로 제공품으로 보내면 되는데, 요 간접 재료비 있죠. 요 간접 재료비는 간접 재료비를 대변에 빼요. 빼서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요, 제조 간접비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간접 재료비는 성격이 제조 간접비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300은 제공품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무비를 봤더니 이번에 단기 중 노무비를 800원 지급하였으며 단기 말 현재 미지급된 노무비가 200원이 있다. 단기 말 발생한 노무비 중 300원은 간접 노무비이다. 노무비 발생액이 총 1000원이 있잖아요. 미지급된 것도 단기 발생한 노무비잖아요. 1000원 중에서 그 간접 노무비가 300원이 있으니까 그건 제조 간접비겠죠. 그럼 직접 노무비는 얼마가 돼요? 700원이 되겠죠. 자, 3번 단기 중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아. 전력비 300,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200, 간접 재료비 100, 간접 노무비 300. 요거 다 거기 나와 있죠? 그럼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예요? 900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900. 기초 제공품이 얼마래요? 200. 기말 제공품이 400.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1700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단기에 완성된 게 1700. 기초 제품이 얼마래요? 기초 제품이 200. 기말 제품이 100이니까 팔린 건 얼마나치가 팔렸겠어요? 1800원어치가 팔렸겠죠? 자, 그래서 이 흐름 있잖아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완전히 깨뜨리고 계셔야 되는데,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인데, 이 제조 간접비에는 간접 재료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포함이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185페이지 연습 문제 있잖아요. 이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 좀 지울게요.
자, 185페이지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할 단기 원재료비는 얼마인가? 원재료 티계정과 관련된 물음이죠. 기초 원재료가 7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한 금액이 거기에 보면은 기중의 원재료 외상으로 매입한 게 35만 원, 기중의 원재료 현금 매입액 10만 원, 그 원재료 매입한 게 단기에 45만 원이었죠. 근데 매입 한출액이 5만 원이 있으니까 그건 빼야 되겠죠. 그럼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40만 원.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원재료 얼마가 남아있더래요? 5만 5천 원이 남아있으니까 단기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예요? 41만 5천 원이 투입이 됐죠.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10억 원이래요. 자, 10억 원. 자, 그 다음에 기초 대비 단기말 원재료 증가액이 3억 원이라고 됐죠. 그럼 기초를 제 마음대로 그냥 0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기초에 대비해서 기말에 3억 원이 증가했다죠. 그럼 기말이 얼마가 되겠어요? 3억 원이 되겠죠? 그럼 투입된 건 얼마겠어요? 7억 원. 요 둘 차이가 3억 원이니까 얘는 7억 원이 되겠죠? 뭐 기초에 제 마음대로 9억 원이라고 넣어도 결론은 똑같아요. 3억 원이 더 많으니까 여긴 12억이 되겠죠? 그럼 투입된 금액은 7억 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번 주 서울은 완성품 제조 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 기초 제공품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직접 재료비가 60만 원 있어요. 직접 노비가 70만 원 있어요. 제조간접비가 30만 원 있죠? 여기 얼마가 돼요? 160만 원이 되겠죠. 단기 총제조원가가.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가 있냐면요. 30만 원이 있대요. 30만 원. 그럼 기초 제공품은 없다라고 돼 있죠? 아닌가? 아, 요거 구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요. 기초 제품 재고액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없대요. 빵빵이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195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요.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완성품 제조 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한다죠. 그럼 매출 원가가 있어요. 매출 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가산한다죠. 이게 판매액이 돼요. 그럼 판매액이 얼마가 되냐? 매출액이 195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럼 매출원가가 있는데 이걸 X라고 해볼게요. 그럼 1.3X는 195만 원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오느냐? 195만 원 나누기 1.3 하면은 150만 원이 나오겠네요. 매출 원가는 150만 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당연히 150만 원. 이것도 150만 원. 그럼 기초 제공품은 얼마가 되겠어요? 2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기초 제공품은 2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T계정에 차근차근 넣으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가의 흐름을. 자, 4번 다음은 주 세무의 당월 원가 자료이다. 주 세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당월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산하여 판매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 원가에 포함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며 이런 건데 지금 제조 원가 있죠. 제조 원가에서 판관비를 더한 금액이 판매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제조원가가 얼마냐?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이 제조간접비 더한 금액이 제조원가겠죠? 그 금액이 800이에요. 판매원가는 얼마래요? 1100. 그럼 판관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300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5번 볼게요.
자, 5번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니까 좀 넘어가고 6번 볼게요. 6번도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3일 주는 악기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당 회사는 2017년 원가는 다음과 같아.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2017년 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라. 제품 재고액은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기말 제품 재고액. 자, 그러면 2016년 말 물음표, 2017년 말 물음표죠. 모른다라는 거지. 모른대요. 계속 넣어봐요.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2016년 말 12,000원. 이게 올 초겠죠. 기초. 그 다음에 2017년 말 15,000원. 기말 제공품이겠죠. 네, 기초 제품이 작년도 말 제품이 기초 제품이겠죠. 26,000원. 기말 제품 물음표.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이 있는데 직접 농업비가 21,000원, 직접 재료비가 26,000원, 그다음 제조간접비가 8,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가 6만원. 자, 그러면 이제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예요? 29,000원 더하기 26,000원 하면은 55,000원 맞나? 55,000원.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52,000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럼 기말 제품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78,000원에서 6만원 빼면은 18,000원이 기말 제품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가 있는데 7번 문제도 T 계정에 넣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바로 8번을 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매출액이 11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 봤더니 매출액은 원가의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가가 100만 원이겠죠. 매출원가가 100만 원. 여기 10%의 마진을 붙이면은 판매액이 1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 자, 그다음 직접 농업비가 20만 원. 그다음에 직접 경비가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경비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일단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다음 기말 원재료비는 없고 기말 원재료비는 없대요. 0이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0만 원이래요. 자, 그 다음 기초 재고가 없대요. 기초 재고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게 재고 자산이죠. 다 빵이라는 거예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기초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빵. 그 다음에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의 재고액은 동일하다. 그 말이 기말 제품은 빵이라는 거죠. 그쵸? 동일하다니까.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00만 원.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00만 원이고,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도 얼마가 돼요? 10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럼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자, 요건데 여러분들 몇 페이지 잠깐 펴보시냐면요. 168페이지 보세요. 자, 168페이지 상단에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와의 관련성이 있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겠고, 직접 제조 경비는 실무상 그 사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포함을 안 시킨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 제조간접비, 이 네 가지가 원가에 분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직접 경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원가 계산할 때 포함을 안 시켰는데, 다시 뒤로 가볼게요. 자, 170B 아니라 186페이지. 자, 우리가 풀던 문제 8번에 보면은 직접 경비가 얼마래요? 15만 원이죠. 이때요. 보통 잘 없는 건데 이 문제는 포함을 시켰어요. 직접 제조 경비가 15만 원이 있어요.
원가의 분류를 네 가지로 분류한 거죠. 그럼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돼요? 35만 원이 답이 되겠죠. 이걸로 답을 하셔야 되세요. 직접 경비가 별도의 원가의 분류로 하셔야지 제조간접비가 35만 원이 나오거든요. 별도의 별도. 그래서 추적 가능성이 있다는 원가의 분류는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직접 경비가 따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뺀 금액이 제조간접비가 돼야 돼요.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9번 볼게요. 9번은 좀 칠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9번 강남상사는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월 중 원장의 제공품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되었다. 강남상사는 직접 노후비의 7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하고 있다. 5월 말에 아직 가공 중에 있는 유일한 작업인 제조명령서 101호에는 직접 노후비 1,000원이 발생되었다. 제조명령서 101호에 부과될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막막하시죠? 풀려고 하니까네. 풀려고 하니까 막막한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넣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5월 1일 날에 잔액이 3,000원이 있다라고 돼 있죠. 제조 명령서에는. 그럼 잔액이 3,000원 있다. 이 말은 지금 제공품 원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5월 1일 날에 3,000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하나씩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월 2일 날에 직접 재료비를 10,000원 투입했어요. 그 다음에 5월 3일 날에 직접 노후비를 6,000원으로 투입했대요.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월 4일 날에 제조간접비를 4,200원 투입했대요. 자, 그 다음에 5월 31일 날에 제품 계정으로 대체된 게 얼마래요? 2만 원이라죠. 자, 그럼 기말 제공품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지금 단기 총 제조원가가 이게 2만 200원이니까 요 금액이 기말 제공품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2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잘 봐봐요. 투입된 것들 중에서 완성된 게 2만 원치고 미완성된 게 3,2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념을 자, 작업을 101번 그 다음에 102번 요 두 가지 작업을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101은 완성이 되는데 여기 2만 원어치 원가가 투입된 거고 102는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인데 3,200원어치만 있는 거예요. 자, 101번은 완성이 된 완제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겠죠. 자, 미완성인 102번은 3,200원이 현재 투입이 되어 있는데 얘는 현재 기말 제공품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완성품이 3,200원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완성품 102호에 투입되어 있는 원가가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가 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보세요. 이제 지금 102호가 3,200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뭘 구하래요? 101호에 부과될 직접 재료비는 얼마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01호가 미완성이에요. 102호는 완성됐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얘는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니고 101호가 지금 요거겠죠. 3,200원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미완성품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직접 노비가 얼마래요? 1,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강남 상사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강남 상사는 직접 노비의 7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한대요. 그럼 700원이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그럼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되겠어요? 1,500원. 이게 답이 돼요.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10번에 2016년 1월 5일 영업을 시작한 A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에 원재료 재고액이 5,000원. 이것도 하나씩 넣어봐야 되겠네요. 자, 2016년 말 원재료가 5,000원이니까 올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기초가 되겠죠. 작년도 말이니까. 자, 그 다음 제공품 제고. 제공품 재고가 10,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초겠네. 제품 재고가 20,000원. 이것도 기초겠네요.
그다음에 2017년에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이 회사는 2017년 6월에 원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0이네요. 제품을 생산한 후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하였다. 다 0이겠네. 폐쇄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 비교해야 될 게 요거 세 가지 비교하라죠. 하나, 둘, 세 가지의 부등호를 비교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투입된 게 5,000원이죠. 직접 재료비 5,000원. 다른 원가 없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 5,000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15,000원. 예, 15,000원.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35,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가가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다 팔린 거. 매출 원가가 가장 크겠고, 그 다음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는 단기 총 제조원가 해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금액을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어떤 금액을 넣더라도 결론은 똑같아요. 요걸 더 넣으면 이게 더 증가하겠죠. 그 제품 매출원가 팔리는 거는 기초하고 같이 합해서 팔리는 거니까 매출원가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11번이 있는데 이건 좀 칠판 정리를 좀 하고 볼게요. 자, 11번.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기말 제품 원가가 가되게 상되면 단기 순이익은 감소한다. 근데 기말 제품이 가되가 되면은 매출 원가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크면 요건 작잖아요. 그럼 비용이 작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자, 12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럼 제공품 T 계정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제공품 T 계정이 아닌 거는 어떤 거겠어요? 4번이겠죠. 4번. 제품을 폐기 처분하는 거는 이쪽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제공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13번. 다음에 요약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 보면은 단기 총제조 비용이 물음표로 되어 있죠. 이 단기 총제조 비용은 재료비, 농업비, 경비 그거 합한 금액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은 가가 뭐가 되겠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이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5만 원이다. 이게 틀렸는데 지금 기말 재료가 3만 원, 기말 제공품이 4만 원이잖아요. 이미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자산은 5만 원이 넘었어요. 7만 원이에요. 기말 원재료 3만 원, 기말 제공품 4만 원이니까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7만 원이에요. 틀린 거는 1번이 되겠고. 자, 그다음 14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 거래는?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제공품 T 계정이 아닌 거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겠죠? 15번. 다음 중 원가 계산에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원가에게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쵸. 회사 내 경영자들에게 원가 정보를 알려줘야지 마진을 얼마 붙여서 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번.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제품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쵸.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과 관련된 거니까. 3번. 제조 과정에 있는 모든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은 일반 기업 평균에서 정한 동일한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원가 계산은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 지네 마음대로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였다면 단기 총 제조원가를 가소 계산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하면은 원가가 적게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800번대 복류생비가 있는데 그걸 500번대 복류생비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500번대 복류생비를 800번대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판관비가 가득 계산되겠죠. 500번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품의 원가가 된단 말이에요. 원가가 됐다가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16번은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페이지 17번에 농업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손익계산서상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판관비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농업비는 제조원가죠. 2번 변동비이다. 아니죠. 간접 농업비는 고정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3번 제품 원가 계산 시 단기 총 제조 비용에 반영된다. 그게 맞는 말이겠네. 농업비는 여기 들어가든지 어쨌거나 제조 원가에 반영되겠죠. 18번 단기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더 큰 경우에 대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8번 문제와 같은 게 나오면은 대입을 해보세요.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더 크대요. 그럼 기초를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말이 200이 되겠죠. 기초 제공품보다 기말이 더 크잖아요. 자,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제 마음대로 9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00이 나오겠죠. 자,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작을 것이다. 2번이 답이겠네요. 아닌데?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클 것이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가 기말보다 더 크면은 기초가 기말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얘는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얘가 더 작으니까 얘는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이건 어떤 금액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다가 400을 넣고 여기 600을 넣었다. 900이라고 하면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700이 되겠죠.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간접 재료비 10만 원을 대체하는 분계.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제조 간접비로 가야 되잖아요. 재료비를 제조 간접비로 보내는 분계는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 농업비 사용액 중 간접 농업비는 제조 간접비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걔는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제공품 계정 대변이겠죠. 간접 농업비가 있는데, 자, 차별에 간접 농업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대변에 빠지면서 뭘로 대체가 돼요? 제조 간접비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간접 농업비는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20번이죠. 간접 농업비는 제조 간접비 지금 어디로 가요? 제조 간접비 차변으로 지금 대체가 되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네. 간접 농업비는 이렇게 갔다가 제조 간접비의 차변으로 대체. 자, 이렇게 해서 원가의 흐름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3장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